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네.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그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겁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한국이 수입한다, 쌀 시장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건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의 진척을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을 맞아 특별히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를 이제 특집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늘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이제 한미일 이제 연쇄적으로 외교 무대를 나서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번 순방의 좀 외교적 의미,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양자 외교의 양자 정상 외교의 첫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자 무대는 6월달에 G7 정상회의 참여하셔서 맞습니다. 예. 여러 정상들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 무대에 이미 데뷔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외교에서는요, 다자 외교보단 양자 외교가 어려워요. 네. 다자 외교는 보통 어떤 가치라든가 큰 일들, 그래서 구체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네.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죠. 그런데 양자 외교는 양국 간의 민감한 사안들을 직접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 외교의 첫 출발선에 섰고, 사실 지난 뭐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잘 이렇게 마무리 져서 대한민국 국익에 큰 기여를 하시길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불안하다는 식의 좀 전망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현재 좀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뭐 평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전에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지금쯤 뭐 다 정리가 돼서 네. 매끄럽게 무언가 나온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정부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네.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네.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고, 네.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조금 여러 가지 좀 예상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비서실장까지 이제 정상회담에 가는 경우들이 늘 있던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출국까지 해서
같이 이제 외교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만큼 협상 과정이 진통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오면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 측에서 아마 정상회담 이러면 못해 하는 식의 발언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이 정말 그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 현안에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따가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관세에서도 사실 한미 간에 7월 달에 발표할 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30개월 넘는 소고기나 쌀 문제 그런 네. 것도 민감한 사안이 될 테고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 측에선 보다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길 희망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잘 안 된다면은 사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는 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밤에 지켜봐야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을 네. 하는 발언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예.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현 장관도 갔고 또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측 뭐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방금 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매 특허 같은 그런 돌발 발언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지난주 보니까 미국 그 싱크탱크에서 일부 조언도 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해도 현장에서 반박하지 마라. 네. 뭐 근데 상당히 그 현장에서 반박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느낌이 나서 그게 그렇습니다. 쉽지 예. 않은데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실무진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놓은 다음에 야, 이야기가 다르지 않냐 하면서 네.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더 큰 사실관계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압박을 하는 모습. 저희가 2월 말에 그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을 잘 봤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것도 외교적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습니까? 젤렌스키가 노력했거든요. 네. 이 국제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균형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또 더군다나 이 뭐 통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수백억 불의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맞붙어서 이렇게 대척점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일단 좋은 분위기로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하면 네. 되니까 정상회담 자체는 안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상회담 막판까지 굉장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한미 정상회담의 파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압박이 미국에서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앞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가 봤을 때 가장 조금 이견이 좀 크다, 좀 가장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의제 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소고기 30개월 이상 네.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그 문제, 그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보다 미국의 원하는 표현이 공동성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겁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기정사실을 할 거예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한국이 수입한다, 뭐 쌀 개방한다, 쌀 시장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기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또 이것을 막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의 네. 진척을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조선협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다만 이 과정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의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좀 차례차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세 협상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시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뭐 추가 증액 문제나 말씀하신 쌀이나 소고기의 시장 개방,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그 부분은 뭐 논의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좀 배경은 뭐로 보시나요?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그 7월 말에 그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원래 외교에서요, 합의를 할 때요,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으면요, 네. 그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거나 예. 또는 각자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라든가 네. 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해결이 됐다고 얘기한 거고,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른 점이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또 모호하게 남겨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미 측이 소고기 30개월 이상 받지 않고 쌀 시장 개방 안 하면 관세 협상 다시 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그렇죠. 크잖아요. 예. 사실은 소고기 30개월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아요. 다만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예.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 저희가 약속을 해야지 미 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 뭐 이렇게 또 투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대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네.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예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아무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왜 관세 협상을 합니까?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준비 과정만 봐도 지금 양측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22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한미 외교 장관 간에 먼저 그러니까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현 장관이 먼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루비오 장관을 만나 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양측이 보통 이제 회담을 하고 나면 결과를 이제 각자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사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했었고, 반면 미국 국무부의 경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을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표현 하나가 이제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라는 논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런 좀 양쪽의 차이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그 차이가 지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나오는 이견이라고 봐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방위 보장, 안전 보장을 해주고 있는 네. 동맹국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이게 핵심 동맹국이고 필리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이 네 나라만큼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왔던 건데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위협에 그 우리의 안보 역량을 투여할 겨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중심성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싶다는 게 기존의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논의를 하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다르게 하자고 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게 나온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 정상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고 양 정상 간에 같은 거 공유하는 것은 공유를 하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뽑아내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네. 궁금해요. 사실은요,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외교부에서 국장을 해봐서 이런 합의문 같은 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들의 텍스트를 주면서 빼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었다가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말을 빼면 이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거 안 받을래. 네. 그러면서 너무 줄이면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네.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저는 이것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사실은 뭐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 이런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 지혜라고 봅니다. 확실히 미국 측은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견제에서의 역할을 좀 더 해달라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예. 마음일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공동성이 나오나면 거기에 담아낼지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일 텐데 근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뭐 위성락 안보실장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뭐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한 서너 개 표현은 지난 정부 때도 해왔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갔던 건 중국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전 정부까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거는 뭐 평화와 안정이니까 누구도 네. 뭐라고 못하는 부분이고 물론 중국은 그런 표현까지도 싫어하긴 하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항행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런 부분은 사실 그간 뭐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 표현은 아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겠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정부에서 준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역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겠다. 네. 이 정도 표현이 외교적 수사가 가미된 한국의 역할 증대 표현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정도를 미국이 만족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지 않을까 전 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